자, 부항기,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이 한문 수필 중에서도 제목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기 적혀 있죠, 기. 기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 그렇지. 건축물, 인위적인 어떤, 건축물에 관련이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 부암기라는, 건축물에 왜 부암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조금, 그 작품을 좀 읽어주시는 게 맞고요. 성격? 사색적, 철학적, 교훈적, 설득적. 주제, 만물의 유동성에 대한 통찰. 그리고 떠도는 삶을 슬픔이 아닌 삶의 본질로 수용하는 태도. 특징. 첫 번째, 나아공과 글쓴이의 문답 구조. 자, 이런 문답 구조를 통해서 뭐야, 시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작품을 전개합니다. 사상 전개를 하시면 되겠네요.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자, 다음에 두 번째, 서리법과 영탄법을 반복하죠. 주제의식 부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자연물과, 자, 여기 이제 드러나는 자연물 체크를 해보자면, 부평초, 물고기, 해와 달,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일상 속 인물, 일상 속 인물, 어부랑 상인, 이런 거 보이실 거고요. 중국 고사 속 인물, 법력, 서불,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성인. 자, 여기서 성인은 공자죠. 의 사례를 열거 인용하면서 논지를 강화합니다. 그다음에 자, 특징사는 여기 적을게요. 떠다님. 부평초가 무리 없이 무리를 둥둥 떠다니면서 살아가는 식물이거든요. 그러니 떠다님이라는 하나의 화제를
개인에서 만물 정체를 확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보인다. 뭐, 패드에 배터리가 없었네. 이 부항기는요, 다산 정약용의 신유박해로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되어 있던 시기에 지은 한문수필이고요. 글 속에 나는 정약용 자신, 그를 찾아온 나산 처사 나공은 하순 출신의 처사 나경, 정약용과 교류하면서 가을에 집어서 등을 받은 실존 인물이 됩니다. 작품은 나아공의 문제 제기와 글쓴이의 응답이라는 문답 구조로 짜져 있고요. 나공은 곧 사면돼서 떠날 유백액이 거처를 정성껏 가꾸는 까닭을 의아해하면서 30여 년 산 자신의 암자조차 가꾸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정처 없는 삶을 떠다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탄을 자신의 호 부부자와 거처 부함에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글쓴이는 나공의 통찰을 인정합니다. 부평초에서 해와 달, 하늘과 지구에 이르게까지 천하에 떠다니지 않는 것이 없음을 열거하면서 떠다님이 만물의 보편적 이치임을 논증하고요. 나아가 어부, 상인, 법녀, 서불 같은 사례와 공자의 건의까지 끌어와서 떠다님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훌륭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작품은요,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냐 했더니, 자, 보통은 이게 수필 작품이잖아요. 한문 수필의 특징에 관련된 출제가 조금 되겠죠. 일단 내용적인 맥락에서 작가가 유배지에서 친한 사람인 나공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한 수필이고요. 자, 유배지에서 삶을 대하는 나공과 글쓴이의 태도가 상반되어 있다는 걸 캐치해 볼 수가 있겠죠. 나공은 인간의 삶이 떠다니는 삶이기 때문에, 집도 엉성하게 짓고 사는데, 정약용은 유배객이면서 연못 만들고 도랑을 파서 집을 잘 꾸며놓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삶은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으니 부질없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글쓴이가 암자를 정석꼭 가꾸는 행위가 유백에게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천하 만물이 모두 떠다니는 존재라는 종양경의 주장이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어. 선생님,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이 떠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다 다리가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땅에 붙어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작가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사 늪이 넘치면 부평소가 도랑으로 떠내려가고, 장마가 지면 나무 인형도 물을 따라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기는 불에로, 새는 날개로, 지구도 하늘이라는 허공에 떠서 만물을 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1번에 보시면, 나무 인형이 글쓴이의 논지를 강하기 위해서 활용된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맥락을 보시면 되고요. 작가는 천지 만물이 떠다닌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고요. 나공처럼 떠다니는 삶을 슬퍼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슬퍼하죠. 작가는 어부, 상인, 역사 속 위인들의 사례와 심지어 공자 같은 성인까지 언급하면서 떠다니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40번 문제 보시면요.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옹호하고 있다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어 있기도 했죠. 자, 그다음에 본문 볼게요. 나산처사 낙국은 나이가 80이 다 되어 가는데 홍안에 새까만 눈을 지니고 있어서 여유 있는 품이 신성과 같았다까지 볼게요. 자, 대화 상대인 나궁의 외양가. 홍모를 신선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산이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아름답다 이 남자요. 자, 느낌표 있죠. 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노 했더니 자, 영탄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영탄적 표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영탄적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건 자, 글쓴이의 거처에 대한 감탄입니다. 꽃과 약초 벌려있고 생가돌이 하나에 있니 세상 근심 모르는 사람 사는 곳이로다까지 묶어서 어, 글쓴이가 정성껏 가꾼 거처래요. 세속의 근심과 무관한 근거, 공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는 귀여운 사람이니까 주상께서 사면하여 환영케 할 것이니 기환할 때 환이야. 향, 고향. 그러니까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사면하는 글이 오늘 도착하면 내일로 그대는 이곳에 있지 않게 될 것인데 뭐 때문에 꽃을 모종하고 약초 심고 샘물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돌을 쌓아 도랑 만드는 부원한 계획을 세우는가까지 묶어볼게요. 자, 그래서 곧 떠날 임시 거처를 오래 머물 듯 가꾸는 글쓴이의 행위에 대한 나공의 의문이 있는 거죠. 내가 나산 남쪽에 암자 세운 지 30여 년 다 되며 거기에 사다가 모시고 자손을 기르고 있네. 근데 암자는 거칠게 깎아 끼우고 썩은 밧줄 널거 맸으며 정원은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네. 수시로 구차스레 보수만 하고 아침 저녁 결정하지 않는다네까지 묻고 겉을 정성껏 가꾸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만 두는 나궁 자신의 삶의 방식 제시.
아니, 얘들아, 전세 살면서 맘닫고 그렇게 온 집을 예쁘게 꾸미 쌌노?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의 삶이 떠다니기 때문이네. 자, 여기서 보이는 거! 자문자답입니다. 자문자답은 언제나, 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자문자답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떠다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떠서 동으로 가고, 혹은 떠서 소로 가고, 자, 혹은 떠서 다니고, 혹은 떠서 그치고, 떠서 갔다가 떠서 돌아오니 그 떠다니는 것이 아직 그치지 않았다네. 까지 묻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의 양상 열거.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 나열하고, 자, 나열하니까 열건데 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렇지. 인생의 유동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호하기를 부부자라고 하고 호하다, 자, 호격조사할 때 호자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르기를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나 자신을 부르기를, 자, 부부자라고 하고, 집은 이름하여 부함이라고 하고, 자, 나도 이와 같은 대화를, 쏘리. 나도 이와 같은 데 함으며, 자네는 어떠하랴? 의혹이 되네. 내가 일어나며 말하기를, 다른이로소이다. 자, 나궁의 말이 다른임을 인정한다. 맞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답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삶이 떠다닌 것은 선생이 이미 알았습니다. 호수와 늪이 넘치며 부평초 잎을 도랑에서도 볼 수 있고, 자, 장마가 지면 나무 인형도 물을 따라 흘러가게 되니, 이는 모두 사람이 아는 바고, 선생께서도 스스로 비유하신 바다. 떠다니는 것을 따라 떠다니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냐. 보기는 구레로 다니고 새는 날개로 다니고 물방울은 공기로 다니고 구름과 안개는 증기로 다니며 해와 달은 빙빙 떠면서 떠 다니고 자, 별은 일정하게 메어 떠다니며 하늘은 태어로 뜨고 지구는 덩이로 떠서 만물을 심고 어쩌 창생을 실으니 전하에 뜨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까지 묻습니다. 자, 묶은 부분. 자, 여기서 지금 언급한 거 물고기, 새, 물방울, 구름, 해, 달, 별, 하늘. 지구에 이르기까지. 뭐는? 어디 갔나? 유성님? 다윈?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
지구에 이르기까지. 자, 만물이 모두 떠다니는 존재임을 열거. 그래서 떠다님이 보편적 이치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 됐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노? 했더니, 가령부터 묶어볼게요. 가령,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선창 안에 한 잔에 물을 부은 뒤,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어 물에 띄우고, 뜬 것을 비웃고, 큰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까지 묶을게요. 자, 큰 바다에 떠 있으면서, 한 잔 물 위에 갈대잎만 비웃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정한 우의적 비유. 가정도 있고 우의도 있는 거죠. 떠다니면서 떠다님을 슬퍼하는 태도의 모순지죠. 떠다니면서 떠다님을 슬퍼하는 떠다님 으리디 이거 왜 이렇게 돼? 태도의 모순지죠. 지금 천하에 뜨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선생이 홀로 떠다니는 것을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자,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그 집에 그러한 이름을 붙여 떠다니는 사실을 슬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까지 묻고. 만물이 다 떠다님에도 홀로 떠다님을 슬퍼하여 부부자 부암이라는 이름을 지은 나공의 태도, 잘못임을 비판. 그러니 글쓴이는 나공을 결과적으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떠다니고 있는데 왜 떠다니는 것을 비판해? 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 꽃이며, 약초.
샘물과 개서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입니다.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자, 이렇게 떠다니는 것입니다까지 일단 묶어볼게요. 자, 묶은 부분. 자, 자신이 가꾼 꽃, 약초, 샘물, 괴성마저 자신과 함께 떠다니는 존재로 여겨. 그래서 스스로를 떠다니는 만물의 일부로 받아들인 뒤도 있습니다.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떠다니다가 서로 헤어지면 씻은 듯이 잊어버리는 그 말인데 떠다니는 것이 뭐 불가한 일입니까? 떠다니는 것은 조금 더 슬픈 게 아닙니다. 어부는 떠다니며 먹을 것을 얻고 상인은 떠다니면서 이익을 취하고 범녀는 강호에 떠서 화를 멀리했고 서벌은 떠서 나라를 열었고 장지하는 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고 예원지는 떴기 때문에 안락하였으니 떠다니는 것을 어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까지 묶어볼게요. 자, 묶은 부분. 일상의 인물과 중국 고사 속의 인물 자리 열고. 떠담임이 오히려 이로움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논주.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뜨는 것에 뜻을 두었던 것이니 떠다니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 아닙니까? 까지 묶어서 자, 성인군자의 사례를 근거로 떠다니는 삶의 태도를 옹호하는 서리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부항기도 한번 끝내보겠습니다.